자, 이제 됐고요. 9번 봅니다. 9번. 9번을 보면은, 농지 취득부터 이제, 이 작년에 2021년 7월달 온 자료입니다. 심사부터 사고가 강화된다. 이게 2021년 봄에 LH 사태가 터졌어요. 얘들이 막 농지를 사가지고 은행 가서 막 90%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또 300평, 1000제곱미터마다 전부 다 아파트 하나씩 분양 받아 챙기고, 뭐 이래가지고 막 시끄럽습니다. 작년 LH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정부에서 합동으로 전 공무 수반들이 막 고개 숙이고 큰전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농지법을 좀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장난 원칙으로. 농사도 안 지면서, 그 다음 이제 있죠. 보상금 많이 받아고 나무 많이 심고, 뭐 이런 게 들켜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때 이제 강화되는 겁니다. 자, 9번에 왼쪽 봅니다. 왼쪽 보면은 표가 있죠. 공부 면칭을 병행하겠다. 농지원부를 이제 앞으로 농지원부로 하면 안 되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농지대장으로 가요. 농지대장. 그 다음에 농업인별로 했는데 이건 안 한다. 필지별로 한다. 그 다음에 1,000m 제곱미터 이상 이거 아니다. 모든 주말 체험농까지 이제 체크하겠다. 필지별로 전부 체크하겠다. 농업인이 이제 그 다음에 농지원부 신청할 때는 주소지 자기 동네에 가서 했는데 아니다. 요것도 이제 농지 소재지 가서 해라. 요거를 농지원부 신청할 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신고주의다. 그죠? 관리 방식은 이제 신고주의다. 농지대장 이제 임대차가 있으면은 의무를 부여한다. 너가 임대를 나왔으면 임대를. 그동안에는 조용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뭐 80%가 다 임대입니다. 80%가 거의 막 임대를 봅니다. 그냥 뭐 알게 모르게 막 누가 집 모으면 되고 막 안 집어 처분하고 막 자수도 안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법이 강화됐으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냥 막 농지정 발급할 때 사진하고 3년 뒤에 사진하고 똑같다 하면 왜 됩니까? 그죠? 문제가 있죠? 그죠? 농사 짓겠다. 그래갖고 뭐 허브를 판에 농지 사가지고 지가 쓰겠다. 농지는 받아 안 하고 3년 뒤에 사진도 본 게네 뭐 똑같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벌금 물어요. 앞으로. 그러고 이제 막 조사 많이 할 거예요. 자,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조사한다. 조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짓는 척을 좀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따지고 있는데, 니는 조사해라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퍽 처방이 나오면은, 이제 이 팔아. 처분하라. 그런다. 처분해라. 처분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행강제 물리겠다. 얼마? 이거 뭐 공시지가 기준에서 감정가고 높은 거 25% 상향하겠다. 25% 이제 하겠다.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쭉 벌칙이 있네요. 이거 보시면 되고 벌칙이. 자, 그다음 표봅니다. 밑에 참고입니다. 참고를 보시면은 이 작년 2021년 8월 10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의 농지를 취득을 제한한다.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영농은 지금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주말 체험 영농은 여러분들이 낙찰받는데 아무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제한을 줍니다. 2021년 8월 10일. 무슨 제한이냐? 농업, 이게 이런 겁니다. 농림지역인데, 예로 농림지역인데, 보니까 플러스 뭐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 뭐 이거는 1000제곱미터 이하를 사면은 농증 안 준대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농림지역에 농업보호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되어 있는 거, 경매나 공매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900제곱미터 나왔어. 낙찰 받았어. 예로 6천만원에 받았는데 600이 들어갔는데 농증 신청을 하니까 그 1000제곱미터 이하니까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지 방업이 안 되니까 그거는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나 경매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안 된대요. 여러분 두 개, 이건 안 된대. 그 다음은 넘는 건, 이거 누가 사느냐? 기존 농업에는 상관없어요. 기존 농업에. 상관없고, 신규로 하는, 여러분 다 대부분 신규니까 신규는 안 된다. 요거를 이제 취득을 제한하겠다. 이럽니다. 이런 문구가 없는 농지는 상관없어요. 예로 생산관리직이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상관없고, 요렇게 딱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놓으면은 302평 이하, 300평 이하는 사시면 안 된다. 낙찰 받으면은 큰일 납니다. 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 강제금 뭐 그런 조항인 거는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뒷페이지 갔어요. 뒷페이지 보면은 5월 18일 지금 3월 말이죠. 곧 4월달 5월달 지금 다 돼갑니다. 5월 18일부터 한 달 보름 뒤에는 뭐 하느냐, 매년 이제 조사한대요. 이제 이 농사 짓는가 안 짓는가 따지겠다. 너가 이제 농사 안 짓면 이제 보자고 그죠. 유농지도 조사하고 이거를 5월 18일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들어가면은 이제 안 지면은 휴경하고 뭐 이렇게 가만히 처박아 놓으면은 이제 파세요. 그래도 안 판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아까 25%, 그것도 감정가액 25%가 셉니다. 셉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25%께는 아주 페널티를 물리겠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요.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되냐, 안 지느냐? 일단은 지어야 돼. 알겠죠? 농적 방법인세요? 그런 거는, 자, 농사 짓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 받아가라고 하고, 막, 처방 안, 그거 안 되지, 국가적으로도. 지금 생산 안보가 중요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사이트 봤잖아요, 지금. 밀이 없어갖고, 지금 뭐 중동이고 아프리카 중국을 는다잖아, 지금. 밀이 생산 안 돼가지고. 지금 봄에 파종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파종을 못하고 있잖아, 지금 전쟁 때문에. 빨리 좀 종식되면 되겠다, 지금. 자, 그 다음 봅니다. 10번. 농지연금용이 적합한가? 그래서, 이 34%, 50%,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보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거는 거의 30%대 받아주겠다. 그래서 돈이 조금 있으면은, 예를 3억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300만원씩 월세를 받겠다 하시는 분은 농지연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상가를 10억 주고 사보세요. 대출 뭐 5억 안고 여러분들이 5억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뭡니까? 최소 150만, 1억당 34%니까 30만원, 1억에 30만. 외우세요. 대출 상가 담보대출 하면은 1억 빌리면은 연 4%다. 그럼 월 30만. 알겠죠? 1억 빌리면 30만, 5억 빌리면 150만. 그러면은 10억짜리 내 돈 퇴직금 5억 닦아였고, 샀다 상가 10억을 사가지고, 그러면 벌써 대출 5억 빌리면 150만 나가비죠? 월세로 해서 여러분들이 250 받는다 해도 150만 쫓겨나면은 사실 없어요. 100만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중간에 재산세 내고 뭐 사면은 뭐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하는 것이 9억짜리를 3억에 받으면은 2년 지나면은 최소 2년, 농지연금만 있으면은 2년 지나면은 되는데 여러분 없으니까 5년 지내야 됩니다. 5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거 밑에 있죠. 세 번째 거 5억짜리 정도 받으면은 한 5년 지나고, 이 3억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개 정도 받아도 5년 지나면은 거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7, 8억 정도 감정은 다 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9억만 가면은 지금 90%거든. 옛날에는 공시가, 그 다음에 감정가 70%, 80%다가 지금 또 바뀌었잖아, 법이. 감정가에 90%까지 해주고만, 좀 많이 주는 겁니다. 감정 90%까지 연금을 치주고만 했으니까. 그러면은 좋다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시면 돼요. 뭐 하나 보고 간단하게. 제일 작은 많이 뜨는 게 요거, 요런 거, 요거, 충주 볼까, 충주가 좋겠네. 21에 653. 그죠? 유치권이 있다. 이 뭡니까, 유치권? 자, 농지에도 유치권이 있습니까? 21에 653 봅시다. 네, 유치권이 있다. 이래야 여러분들 안 사지. 다른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푹 들을 때 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척하면 되는 거죠. 자, 21에 653을 보니까 이게 농지라 해놨는데 뭐 1,500평에 유치권, 아이고 유치권 공사되면 텃밭이었다는 이야기죠. 한번 봅니다. 유치권은 텃밭이도 가능은 해요. 가능합니다. 자, 1,600평인데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절반 떨어졌네. 적당하게 떨어졌습니다. 변경이 됐어요. 캐피탈, 강남, 대구, 여기 이제 유동화, 이게 대부업체죠. 대부업체에서 이걸 샀다. 땅은 좋다, 그죠? 땅은 보니까, 뭐, 옆에 연못 하나 있고 아주, 뭐, 좋습니다. 요 수영하면 딱 좋겠는데. 그죠? 여름에 수영복 입고 가면 좋겠다. 지금 땅이 이렇게 생겼네. 그죠? 길도 잘 물었다, 그죠? 여기도 물고, 여기도 뭐,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죠? 4개고, 뭐, 적당합니다. 적당하게 지금 물어 있는 것 같고. 전자지도를, 자, 그 다음 여기다 필지가 4개인데, 다 계획까지다. 어우, 좋네. 계획까지. 답이다. 그다음 조경수, 연못, 뭐 이런 게 있네. 소나무, 자꾸 있는.
요게, 이건 또 포함이네. 그죠? 포함.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보면 내가 제외가 거의 80%거든요. 근데 보통은 내가 제외를 아까 했다, 그죠? 소유자가 10원 기면은 여러분끼리 다 읽으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포함돼서 아무 문제 없고, 그죠? 공짜로 주는 거죠. 이게 뭐 2천원, 2억 같으면 얼마 줬습니까? 그죠? 2억쯤 되면 더 좋겠죠. 자, 이래가지고 뭐 쭉 보니까 있고, 은행에 대출이 좀 있고, 은행에서 이제 은행은 항시래요. 나대지 잡을 때는 항시 요거를 이렇게 세트 잡습니다. 같은 날에 건저당 플러스 지상권. 이거는 건물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건물 짓지 마라. 이거. 근데 이제 또 뭐 소유자가 돈이 없어갖고 요도 좀 빌리고 또 뭐 친구한테 좀 빌리고 또 압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게 원래는 남부 신입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NPL 거래가 된 겁니다. 그죠? 채권이 이제 양도가 된 거죠. 이쪽으로. 여기서는 채권을 가했다. 그래갖고 이제 경매가 들어가고. 자, 유치권은 뭡니다? 유치권 신고했다. 은성산업이고 7천만에서 유치권을 신고했다는 있다. 농정이 필요하다. 안 내면 보증금 못 사겠다. 원상 회복 부담이 있다. 뭐 해놨는데, 유치권은, 자, 일단 봅니다. 저는 이래 봐요. 주식회사 은성산업이 7천만 했다. 그러면은 저는 딴 거 봅니다. 요거부터 봐요. 현황 들어서. 집행관에 갔을 때도 네가 있었는가 봅니다. 자, 보니까 집행관에 이 현황 좋았습니다. 현황 좋아서 보기에 내 필지에 갔는데 미상입니다. 미상. 그죠? 미상, 다 미상입니다. 미상에 없더라. 그러고, 정원수, 뭐, 인공연못이 있고, 뭐, 비는데, 자, 중으로 본다. 자,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이 집행관이 갈 때는요, 물론 한 번밖에 안 갔지만은, 그래도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찍고 해놨는데, 출입이 통제 안 되면은, 그거는 유치권을, 나중에 소송 붙으면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맞으세요? 저쪽에서, 정말, 그러면 점유율 어떻게 해요? 여러 점유율 어떻게 해요? 특파견 점유율 어떻게 되느냐? 직원이 상주하듯이 해야 돼요. 상주하듯이 해야 되지, 그럼 내가 공사해놨는데, 옛날에 뭐 7천만원 못 받았는데, 뭐 갖고 가서 봤습니다. 뭐, 누가, 뭐, 장난치면 있는가 싶어서 보고, 매일은 안 있었다. 법정 가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시간 나면 한 번씩 가서 봐. 그거는 점유가 안 해요. 상주해야 돼, 상주. 상주하기 싫으면은, 셋콤이나 뭐, 캡스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계약서를 내놔야 됩니다. 그 정도 간접 점유를 해야 되지. 그래서 유치권은 제가 볼 때는 소송을 받으면 됩니다. 받아야 되고, 지금도 가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름 가잖아. 지금 이렇게, 이제 막 관심 있다 그러면은, 지금 갈 때, 몇 분 갈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어야 돼요. 찍고, 동상도, 그 하루 정도는 아침에도 한 잔 찍고, 점심 먹고 또 한 잔 찍고, 그죠? 저녁 먹고도 좀 찍고,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그래갖고, 다음에 소송 때 대비해서,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보통은, 점유를 한 일주일 정도 했댔다 그러면 그건 아예 안 한 걸 봅니다. 내가. 그런데 집행관 할 때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할 말도 없죠. 사실은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맨날 했는데 햇빛이면 걸마 올 때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이랬으면 그것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 이랍니다. 땅은 괜찮네. 그죠? 땅이 좋습니다. 자, 11번 봅니다. 11번. 농지연금의 적합한가. 요게, 이제 이게, 지금 하나는 팔렸어요. 어제 보니까. 어제 3월 29일에 어제 팔렸습니다. 팔렸고, 20에 3777을 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우리 교재 보듯이,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 이건 좋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농지연금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것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요거를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도로가 막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지구단위 만들어 놨는데, 요거도 연금이 되는가 안 되는가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보는데, 이제 그것에 붙여놓은 거예요. 숫자는 적당하죠. 42% 낙찰되고 이런 겁니다. 요것도 팔리겠죠. 자, 뒤에 봅니다. 12번 보면은 농지연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물어보시다. 개발제한구역 농지연금 됩니까? 안 됩니까? 맹지 됩니까? 안 됩니까? 맹지. 됩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는데, 근거가? 예?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근거를 봐야 돼. 근거. 자, 근거 있네. 농지연금의 제외농지 해놨죠.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처리 요령이 있어요. 요령에 보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난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외 농지가 5가지 있대. 뭐냐? 가압류, 제한 물건이 설정되는, 예로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뭐 이런 것들, 이상한 거. 그 다음에 저당권, 지상권이 설정이 됐는데 저 밑에 보니까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는 다, 자, 이거 바꿉니다. 100분의 이제 몇이라고요? 이거를. 전에는 15고, 여기 이제 30으로 바뀌었다. 100분의 30. 아시겠죠? 100분의 30만. 거기는 대출이 뭐 한 1억인데 3천만 있다든지, 10억인데 3억 있다든지, 뭐 그 정도, 3억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막 그런 겁니다. 대출은 여기라도 설정이 3억 되어 있다든지, 그 3억 미만 설정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건 이제 된단 말이죠. 되는데, 3억까지는 막 좋다. 30%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 건축물이 있다. 농지에 제실이 있다든지, 이상한 불법 건축물. 그죠? 이상한 그게, 건축물이 있다. 이런 거는 농지연금에 가면 안 해주겠다, 안 봐주겠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다만 부부가 공동은 괜찮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내하고 반인데 이게 한 8억 나갑니다. 그래서 3억 해줘라. 그거 안 된다. 알겠죠? 공동. 내 와이프하고 둘인데 그건 상관없어요. 부부는 상관없는데, 부부는 일신동체니까 상관없는데 너하고는 별도는 안 된다. 너무 공유된 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농지연금 신청 당시에 각종 개발지역 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 인가가 고시돼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지원 대상 농지에 포함시키게 돼 연금 수거 기간 중 농지연금 지급 정지 및 채권에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시행 인가 고시돼서 확정된, 자, 위에 거는 어디 된 거예요? 이건 될까 안 될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해놨는데 좀 애매하죠? 된다고 보면 안 된다고 보면 이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개발 지역 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 구역으로. 예를 들면 여기 이야기는 아마 재개발 구역 이런 거 같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신마산이 재개발 구역 됐는데 그 농지에 있었어요. 이래갖고 이제 하여튼 조금 애매하다, 그죠? 애매한 요런 거는, 자, 요런 거는 애매한 거는 저도 그렇게 답을 못 주겠어. 그럼 요런 거는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해봐야 돼. 공사에. 그 담당자한테,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 이거 낙찰 받으면은 요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갖고 미리 안 된다 그러면은 포기되겠죠. 농지연금 목적이니까. 그 상관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 반듯하게 도로를 만들라고 해놓은 건데, 그거는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제 무리가 없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중요한 거는 5번입니다. 5번. 2018년 1월 이후에 경공매로 낙찰받은 사람. 그러나 다만 농지연금 신청인지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까지 직선거리가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2018년부터 법을 좀 강화시켜요. 경매낙찰 받아갖고 막 오거든. 저 창원에 계신 환경지 원장께서 파주에 농지낙찰 받아가지고 9억짜리를 받아가지고 낙찰을 이전하고 바로 농어촌공사 파주에다가 연금 400달러 신청하거든요. 옛날 법이 없어서 해줬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그죠? 거리가 이게 거리부터 문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꾸는 것이 2년 지내라. 경매낙찰 받은 사람은 공매도 마찬가지로 2년 지나고, 또 조건이 뭡니까? 파주는 안 되고, 선생님이 창원시에 계시면은 창원시에 연접한 시군, 그러면은 창원에 옆에 김해, 고성, 함안, 요런데 연접하는 게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제 의령은 연접이 안 되거든요. 창녕은 연접입니다. 창녕은 연접인데 의령은 함안하고 창녕하고 그 다음에 의령이거든요. 의령인데 나는 창녕에서 의령이 제일 가까운 창녕이라 그 직선거리 30km 안에 들어가요. 주소가 있는 데가. 그럼 그거는 된다. 그냥입니다. 그런 데만 된다. 자, 이 지금 뭡니까? 이거는 그래서 된다 말이죠. 농지연금이죠. 그러면은 내가 물어봅니다. 그냥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애매한 데가 어디고? 자, 이거 4번도 아니겠죠? 자, 개발제한구역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 보면 된다 봐야 되겠죠?
자, 맹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십니까? 맹지. 안 되어 있죠? 선화지. 안 되어 있죠? 자, 선화지라고 지금 그런 답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연금 목적이면은 맹지든 선화지든 개발제한구이든 내가 볼 때 제한이 없으니까 된다. 그것도 전화를 해보니까 된대요. 맹지, 아이고, 뭐, 일단 되는 쪽으로 민대, 되는 쪽으로. 농정부 없다. 그럼 이장 확인서는 됩니까? 그걸 받을 수 있대요. 그럼 그거 된대요. 그럼 이장 확인서 없으면 그러면 농지 주민들 2명 이상 됩니까? 되기는 되는데, 자기들 좀 근거를 하게 된 게 옛날에 농지할 때 묘정상거, 뭐, 영수증, 이런 것도 좀 증거 자료, 농사진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거 갖고 좀 두둑하게 만들어가지고, 너희 봐도, 이건 농사진 사람 맞네. 이렇게 이제 녹으로 2명 이상도 확인 찍으면서 뭐 증빙자료, 에비던스를 좀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농정금은 되는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농어종사에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맹지나 뭐 개발제한구역이다, 뭐 선화지다,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자기들이 해주긴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건 우리 더 많이 들이죠. 선화지가 더 많이 들이잖아요. 다른 거는 30%인데 선화지가 또 25%. 위에 철로가 지나간다. 저런 뭡니까? 전선이, 한전에서 전선이 막 임야나 농지 우로 막 지나가잖아요. 밀량이 보면은. 그 밑 땅은 싸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감가에 조금 영향을 받겠지만은, 감정 가격에.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는, 5가지.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안 된다 하면 됩니다. 원장님이 농지 맹지된다 이런 게 아니고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에 맹지가 안 된다, 개발지가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확한 더 답이 되겠습니다. 예, 위탁능력. 농어촌공사의 위탁능력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거 보니까. 또 60살 넘어가지고 뭐 해도 되고, 또 몸이 아파서도 안 해도 되고. 일단은 그런 건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농지 낚시 받아가지고, 지금 급한 게 보니까 5월 말까지가 지금 여부터 이제 자꾸 뗀뗀하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농지정도 5월 18일 이후 가는 거는 또 거리도 막지 않았다고 내가 보니까. 그죠? 서울 사람이, 지금은 서울 사람이 울릉도, 농지 낚시 받아서 농사 짓겠다. 나 비행기 타고 왔다도 하겠다. 제주도 하겠다. 그러면 농지 내줘요. 근데 앞으로 이제 58일 되면은 농정이 뗀뗀해지니까, 야, 서울 사람이 울릉도 제주도 어찌 농사 짓노? 나 못 내줘?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야. 무슨 말 있죠? 법이 그만큼 이제 강화되는, 거리, 직업까지 보겠다는 거야. 거리, 직업, 조건 다 따져갖고, 면에서, 저 친구는 안 돼. 저 거짓말이죠. 학원의 원장님한테 파주 농지 사가지고 농사 짓겠다. 말 안 된다. 지금은 내가 파주 낙찰 받아면 농지해도가 비교됩니다. 못해줄 근거가 없어요. 근데 5월 18일부터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못해줄 거면 할 말 없어요. 자, 얘기되죠? 그래서 4월 말까지를 빨리빨리 다음 달에, 받는 게 좋다. 다음 달 말까지. 자, 그 다음에는, 입찰 가능 여부. 잠깐 10분 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너무 빠르나? 너무 빠르요? 좋습니다. 10분 다. 자, 13번. 입찰 가능 여부. 자, 우리 수강생이 이를 물어봅니다. 입찰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자, 제가 답을 줬네. 뚜를 써놨는데, 자, 한번 봅니다. 21에 539.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낙찰이 된 거는 강의를 하기가 좋아요. 저도 물어보고 된 거 사례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피해가도록. 자, 공장을 법인 낙찰받아 5천만 띄었습니다. 여러분 낙찰 받지 마세요.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물어봤는데 내일 모레 입찰도 할 건데 또 원장님이 또 공표를 해요. 수학생들한테. 그러면 물론 이제 수학이라는 이제 입찰을 하는 것은 전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여러분 조금 더 써요. 제가 볼 때는 알게 모르게 조금, 야, 수강생이 69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난 79만 쓰겠다. 이런 것도 있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물어보고 내가 하나를 공표를 하는데, 낙찰 안 됐어요. 했는데, 자, 그런 걸 다 숨겨가지고 그냥 옛날 낙찰된 것만 강의할까?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물어봤는데, 그 하나를 알려주더라도, 내가 99개를 더 받아서, 나도, 낙찰될 임박한 거를 99개 자료를 받아서
내가 정말로 고급 권리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쪽을 택해야 돼요. 그럼 혹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내일 모레 입찰할 거 현장 다 해놨는데 원장님이 또 포를 깨고 또 어떤 소리 합니다. 내일 입찰하면 오늘 저녁에 전화 와요. 왜냐 그러면은 그래야 이제 답사 갈 사람도 없고 이제 뭐 다 이제 집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경매는 물건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 받아갖고 좋은지 나쁜지 그것도 봐줘야 되고 여러분이 입찰이 또 임박한 거는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느껴야 여러분이 하나 가르쳐주고 99개를 입찰할 물건을 권리분석을 공부를 배운다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분석할 거를 전부 다 막 낙찰된 것만 할 것 같으면 그게 필요해요? 뭐 유튜브 들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다 끝난 거 1년 전에 낙찰된 거 이런 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낙찰이 멀었거든요. 4월 안에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지금 수학이 아마 올라오면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다 공개하는 걸 대부분 잘했습니다. 그래봤자 오프라인 좀 하고 온라인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잘 필요 없습니다. 이게 유튜브 가려고 뭐 1년 뒤에 갈 거니까 그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시 물어보는 거는 언제든지 원장님이 강의 시간에 이걸 오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물어보시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많이 배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나 하나 전부 다 뭐 다 숨기라고 그럼 오픈할 거 그러면 나 입찰 임박하고 다 숨기버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강의가. 그죠? 여러분 많이 또 배워야 되는데. 자 봅니다. 그럼 요거를 사겠다는 얘기들 쉽게 말하면은 사겠다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는데 지나가다 하나 비면 또 촬영하고 물어보고 뭐 가처분 하나 있으면 또 인수하는 물어보고 이게 뭡니까? 그거 물어보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저도 막 이 교재 30회 만들잖아요 지금. 밤을 새서 만듭니다 제가. 또 낙찰이 임박은 또 차분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하는데 그냥 끈끈하면 되고 답사 갔다 오고 정도 내가 꼭 낙찰을 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위주로 물어보셔야 정확한 거지. 그냥 답사도 안 간 거 사진도 하나 없는 거 그냥 책에 이렇게 보다 보면 눈이 띄어. 또 꺼내갖고 또 물어보고 내가 어디 가정교사입니까? 계속 끈끈히 답주고로 그런 건 아니다만 알죠?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고 자기가 정말 돈 벌려고 노후를 준비하고 딱 입찰할 건데 여기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그럼 요번에 2차인데 들어갈까요? 안 그러면 원장님은 3차나 4차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정확하게 또 큰 문제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냥 막 끈끈이 막 하루만 멀다고 시절에 막 물어보고 하면은 저는 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하시고 선별해서 물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봅니다. 이 충남에 뭐 태안군에 뭐가 나왔대 그죠? 나왔다. 태안군에 농지가 나왔다. 780평. 그래서 평수가 많은 거는 야 조금 예로 2700평인데 그건 뭐 다 먼지잖아요. 먼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농지물 그런 것은 이제 1000만 넘어가면 가능하니까 그 농지업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전체 면적이 3000평인데 내가 500평 짓겠다. 그래 가용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으면 되는 거지. 3000평 농지 있다고 400평 다 지어야 되느냐? 그건 좀 무리죠, 그죠? 무리입니다. 농지에도 무리가 있고. 자, 그래서 자, 이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 되고 농지인데 농지에 불허가 된 거는 대부분 농지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막 크게. 자, 그림을 팍 보니까 밑에 봅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용도가 좋다, 이죠? 용도 좋습니다. 좋고. 근데 보기에는 뭡니까? 맹지다. 이게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맹지다. 그래서 옆에 땅을 조금 이용해서 뭐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고 이제 한번, 불허가 결정이 났다. 임차는 없다. 옛날에 경매사 때, 이전 오는데요. 박종태 씨가 경매로 17년 전에 샀느냐. 4,500인데 4천만원, 100만원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당시에는 경매로 샀다. 그 당시에. 자, 이렇게 해서 두 필지를 샀다. 옛날에 샀고. 그 다음에 이게 4,100에 샀는데, 2005년도는 4,500인데, 지금은, 3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7년 지나고 한, 6배? 되죠? 6배, 7배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 3억이 됐다. 3억이 됐는데, 한 7천만원까지 떨어졌는데, 3억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협에 이게, 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내가 빚이, 요거 옛날에, 여기 낙찰 받고 할 때 뭐 조금 이게 좀, 뒤에 조금 빌리는데, 빚이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포기한다 그런 거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빚이 5억인데 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걸 할 수 없죠. 근데 4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걸 포기한다. 낙찰받아 가있다가. 그러면 이거 빚이냐 빚이. 그러면 요거를 법원 발언하기 해당 사건 법원에 가서 저 밑에 봅니다. 요 가도 당사자 내과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 있고 배당 요구 별로 이건 없는 건데. 그럼 빚도 별로 없는데 날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 이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별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그죠? 농정을 있느냐 그런 목적도 없으니까 별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우리는 요거를 낙찰 받으면은 농증을 내놔야 되겠죠. 당연히 농지증을 내라 할 겁니다. 이게. 자, 현황은 전 및 자연,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 자연님 그런 거. 밭전하고 자연입니다. 지역도상 면제, 요것도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거 조금 이용해서 쓰기는 쓴다. 그 다음에 농증 내놔라. 그럼 농증을 내라. 그런데, 자, 여기 있으면은 농증 줄까 안 줄까,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자연님, 농증 줄까 안 줄까? 네? 틀림없이 할 겁니다. 미발급 알림. 그 다음에 3분의 1은 자연입니다. 농지가 아니다.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근데 사실상 농지한테 이렇게 주면 또 괜찮아요. 근데 그동안에 쭉 보면은 불법 건축물 이야기 안 꺼내면은 대부분은 통과되는 것 같아요. 불법 건축물. 법원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법 건축물이 됐다. 반려적 명이라도 요가 많다. 예를 들면 자연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문구를 조금 더 좀 괜찮을 것 같는데, 불법 건축물은 무조건 내가 불허했더라. 불법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 쪽이 아니니까, 이제 안에 미발급 알림 내용이 있죠. 안에 속내 내용은 이제 뭐라 쓸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조금 요것 때문에 시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지도를 보니까, 자, 주변은 보세요. 주변은 어때요, 지금? 주변은. 그런대로 괜찮죠? 충남 태안군인데, 그런대로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펜션도 있고 그런 게 있네, 그죠? 요거 보면 괜찮다, 그죠? 이 펜션 있는 이런 게 됩니다. 괜찮은데, 요 잘 보면은, 이 나무가 있죠, 이렇게. 여기는 지금 밭이 아니잖아요. 밭 이 정도만 지금 이건 밭이 아니거든요. 요가 시비를 건다고 틀림없이, 면사무소. 밭이 아니네요, 이런. 그러면 제목이 또 미발급 아직 하면 또 법원에서 또 수강생 입장에서는, 야, 미발급 아니게 나중에 하면 10% 띄가지고, 그럼 뭐잡니까? 띄면 6,900개, 690만 띄어야 되나? 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내가 기지 사유가 아니거든요. 이게 현상이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불허가를 시켜도, 만약에, 불허가 시켜도, 10%는 보통 돌리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경매에서는 공개적으로 하시면 돼요. 불법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알겠어요? 불법 건축물 1이 나오면 조금 어려운데, 그건 소송해야 돼. 소송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면은 대부분은 그냥 법원에서 내가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주는 경우가. 그럼 2021년 12월 15일에 서류를 뭘 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문건, 송달, 여기, 안 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언제입니까? 낸 거 없죠, 지금? 자, 다시. 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때 내야 되겠죠? 작년 크리스마스에 내야 되겠죠? 12월 달에. 그럼 작년 12월 달에 뭘 내는가 봅니다. 봤는데, 지금 낸 게 없어요. 손 낸 게 없죠?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여기 면사무소 갔더니 태안업 사무소 갔더니 아마 농증을 제목을 그려준 것 같아요. 미발급 알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째삐고 막 꺼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째면 안 되고 째고 수 5병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째주 5병 먹고 뻗어 이러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주는 대로 갖다 주면 돼. 결론은 이 경매계에서 할 거니까 이거는 아예 서류를 안 내서 그래요. 내가 볼 때 아예 서류를 안 냈습니다. 안 내면 안 됩니다. 서류를. 일단은 면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업에 가서, 이건 업이니까 태안업에 가서 서류 주는 그대로 갖다 주면 돼.
주면은 나머지 결정은 법에서 하는 겁니다. 더 할지, 불허할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거는, 아마 미발급 알림, 반려정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제목은, 안에 내용은 임야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이러면서 주는데 법원에서 고민할 거예요. 불허할 건지, 허가할 건지. 그래서 이제 사업보좌관이 그날 법원장님한테 진짜 많이 받았어. 아침에. 내려오니까 딱 거기 오늘 와서 결정을. 오늘 기분 좋은 날. 딱 찍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충하다 와이프한테 되게 쌈하고 나오세요. 여바가 딱 나왔는데 딱 거기에 나와서 애들이 불어가 딱 찍습니다. 무슨 말 있죠? 이 정답이 없으니까 이래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아. 자기가 많이 받으면은 받으면 된다. 그럼 요거는 이제 농지의무 신청할 때는 또 농업 지대기 쪽이야. 그러니까 산림 자연인 거를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자 써놨다. 답변. 농지의무 적과 농지를 보인다. 단 지적상 맹지고 현황은 비포장도 이용 중이고 농지증 신청서, 농업 경영계획서 이 두 장을 작성해서 태안업 사무소에 가서 농증 증명을 발급받아 매각기일까지 내야 됩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에 생기는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정부 이사에서 미리 한번 확인해보고 하면 좋겠고, 임야에서 농지 발급이 될지 조금 이게 이제 제목이 좀 아리송하다 지금 써놨어요. 그래서 원하면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24%는 괜찮죠, 그죠? 괜찮고 그 임야 부분은 나중에 조금 끌어내갖고 농지화 좀 만들면 되겠죠. 틀렸다 밀면 됩니다. 큰 대수장 없어요. 물건은 괜찮아 보입니다. 숫자도 좋고, 그죠? 24%면 괜찮죠? 요것도 한 5년, 10년 지나면은 뭐 8억은 되겠네. 지금 3억이니까, 3억이니까. 한 5년, 10년, 한 8억 대비 뭐 3년만 받지 않습니다. 요런 걸 사시면 돼. 여러분, 주변에. 너무 머리 뜨는 거 말고, 이제는 서울, 경기 있는 사람은 자기 동네에 있는 것 좀 사는 게 좋아요. 조금 높아서. 그래야 농지연금 맡겨줬고, 그래요. 다시. 근데 물어보시다. 농지연금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받았는데, 예로 300을 한 10년 지나서 받았어요. 서울 가게 돼서. 주소가 서울로 가버렸어. 받고 한 6개월 뒤에. 그럼 농지연금 반환해야 될까, 어찌 될까? 계약은 해지될까, 그대로 유지가 될까? 그걸 물어보니까, 일단 나가 삐면은, 막, 뒤에 별로 그렇게 안 쓰는가 봐. 신경 안 쓰는가 봐. 그 농지정도 그래요. 뭐, 일단은 받을 때가 막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게 되지. 받고 나면 좀 편해. 그동안에는. 그 다음에 농업경제 등록도, 농업경제 등록한다고 그때 보면 막 조사 나오고 막,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다음에도 또 내년에도 농사 짓는 것도 보러 옵니까? 안 깨네. 아이고, 막 우리가 농업경제 등록하기서 나오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조사 안 합니다. 그냥.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입학을 할까 말까 입학하는 게 좋아요. 석사 과정에서. 하고 나면은 졸업은 다 잘 돼. 입학할 때만 조금 신경 써서 그렇지. 뭐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 지을까 말까. 일단 그 걱정이 말하고 일단은 다 해놓으면 다 됩니다. 정 안 되면은 메밀 씨 있다거든. 씨를 그 혀가 써갖고 막 싹 뿌리면 된다 거든. 어떤 사람. 이게 맞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자, 그럼 10분 쉽니다. 14번. 요거는 이제 온비더 이제 또 왔으니까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뭐죠? 화면이 온비더인데 부동산 가서 매각에서 토지의 전답 과수원이다. 그 말이죠. 토지의 전답 과수원을 검증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 면적을 잘못 넣네. 1000에서 많게 해야 되겠죠? 잘못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뭐 나올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온비드에서 농지를 검증하고 싶다. 예로 이제 파는 거, 그죠? 낙찰 받고 사고 싶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온비드에서, 자, 우리 온비드입니다. 온비드에서 부동산 가서 검색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그냥 눈 감고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자, 매각 누르주고, 토지, 그죠? 토지 전답 과수원 누리는데, 요거도 그냥 누리는 거하고 아마 이 월말까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월말에 가급적이면 월말을 바꿔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지는 전부 해볼게요. 자, 우리 농정부는 일단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1000에서 동그라미 3개, 1에서 동그라미 4개, 이래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자, 이거 보니까 포천권은, 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고, 지금? 뭘 판대? 얼마 주고 판대, 지금?
자, 요게 감정가가 밑에 요겁니다. 우리 온비드에서는 위에 게 낙찰가입니다. 그럼 말도 안 돼 말이지 지금. 그죠? 감정가 더 바뀌었다. 무슨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노? 우리 압류자산은 이러는데 국유자산 같은 것은 장부 가격이 싸거든요. 근데 감정 가격보다 장부 가격이다 보면 되겠어. 감정하니까 한번 보여줬다. 이 뭐고? 포천권 왜 이렇게 비싸노? 자, 이게네. 압류자산 아니잖아. 압류가 아니고 기타 일반 재산 해가지고 요거는 학교법인 강동학원기다. 그죠? 학교법인에서. 그래서 아마 학교법인은 주무관청에 승인이 되거든요. 원래가 아마 승인 받은 것 같아요. 예, 물어보면은 저가 요거 이제 그냥 팔겠습니다. 요거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아마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전에 감정 가격이 싼데 뭐 팔겠다 뭐 이런 거다요. 땅은 좋네요. 자, 학교법인 거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쭉 자, 포천도 나오고 울진군, 그죠? 울진군 어디입니까? 우리 울릉도는 무슨 구입니까? 아니, 울진군은 예, 그렇죠. 울릉군이 울릉도죠. 울릉도, 울릉도는 울릉구이고 얘는 울진군, 그죠? 그 다음 익산시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4,800. 그럼 쭉 보셔갖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네 이렇게 찾습니다. 그죠? 통영시 욕지면 뭐 나왔네. 그죠? 욕지도에도 뭐 나왔습니다. 7천만 원인데 요것도 기타 일반 재산 농어촌 공사서 갖고 있던 거, 그죠? 여기 갖고 있던 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처럼 팔으란 게 안 팔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샀다든지 이런 건 이제 또 다시 파는 것 같아요. 1억 8천이다. 농어촌 공사서. 근데 이제 우리 참 이 무료 사이트가 보기가 이게 뭐 토지용 계획서도 어디 들어갑니까 이게? 없죠? 그죠? 보기가 좀 그래요. 이게 참 보면은 이게 그래서 좋은 게 나오면은 저는 이랍니다. 복사를 컨트롤 C 복사해갖고 어디 간다고요? 응? 옥션원 갑니다. 예? 옥션원 가서 두 분 가야 돼. 그래 해야 조금 찾기가 좋아요. 예? 그럼 뭐 통영시 욕지도인데 이게 1000평이다. 그죠? 아주 크다. 그죠? 1000평이고 요 땅이고 요건데 전자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다. 그죠? 근데 이게 전자지역도를 보니까 맹지죠, 맹지. 이게 문제죠. 맹지입니다, 맹지. 이제 욕지도 이렇게 이제 뭐 길을 막 이렇게 할 모양인데, 욕지도 개발할 것 같아. 욕지도에서. 이제 개발하는데, 개발하고 좀 나을 것 같아. 길이 연결되는 것 같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때는 로드뷰가 딱 연결 안 되면은 그냥 지나가세요. 알겠죠? 요 파란 거 로드뷰 있죠? 여기가 접근 안 되면은 그냥 지나가세요. 이런 거 괜히 손댈 필요 없습니다. 사놨고 10년, 20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단타로 이렇게 되면. 자, 찾아보니까 이 종로구이 나왔어요. 종로구. 그러나 종로구가 뭔가 싶어가지고 서울 종로구라서 나도 종로구 그냥 살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한번 봅니다. 종로구를 보니까 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용도지역을 보니까 도시지역 일종 전용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여기까지는 막 그런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밑에 본 게 뭡니까 이거? 이 사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색깔이 여기거든요. 자, 비오톱 1등급이라도 서울시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제를 해달라 하니까 해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완전 없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리 막 진행하다 보니까 막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는 해제해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시에나 이게 한번 어느 담당자 만나가지고 요거는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게. 그죠? 도시지역이고 여기 또 색깔이 지금 틀리다 보세요. 요거 앞집하고 이렇게 꺼놨지만 이렇게 막 다 해놨지만 이게 틀리다. 그럼 요거는 해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만약에 해제된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죠? 이것만 해되면은 막 크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데, 이제 이 문제고.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나 뭐 예상군 사고 이런 거 많아요. 많으니까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고 좋은 걸 납작받으시면 되겠고. 자, 16번입니다. 16번은 이게 이제 공매입니다. 공매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장님, 나는 7천만원, 1억씩 돈이 없어요. 큰 사람은, 그죠? 이 영동은 좋네, 그죠? 영동은 1200인데 불구하고 1000만원 주니까 좋다, 그죠? 자, 이런 돈도 없다, 그러면은 30만 있죠, 30만. 이런 사람은 요거 사면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어떤 놈 전화합니다. 아이고, 창녕에 370평인데 29만 5천원에 파네요. 역시 공매가 싸네요. 그럼 저한테 전화 옵니다. 지난번에 보기에 이제 이 유튜브 촬영 기사인데, 유튜브 전문가, 아니, 동영상 제작 전문가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창녕에 뭐 땅이 2, 300평이 나오는데, 30만, 50만원 그런데, 야, 정말 원장님 싸네. 그 내가 했어요. 잘 봐라. 그 임대해야 되나, 임대. 그러니까, 임대 맞네. 위에 건 뭡니까, 위에 거는? 위에는 매각이고, 자, 요거죠. 위에는 매각이고, 요거는 임대죠, 임대. 임대는 빌려주겠다. 1년 동안에 29만 5천원 이상 주면은 빌려주겠다.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제 나와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 보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입찰 대상자를 국유재산 소재지 시군 또는 경계가 맞닿은 시군의 공고를 현재 주민등록이 대인전한다. 그 외에는 무효한다. 자, 우리 경남에는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이 농어촌공사에서 연접 아니고는 못 해주겠다 이런 건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게 창녕이니까 창원 사람은 된다, 되나? 되죠? 창원시하고 창녕은 됩니다. 지도 보니까. 되는데, 한강 그 다음에 은행은 안 됩니다. 연지는 안 돼요. 은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이게 잘 없는데, 특히 경남권 이게 많아요, 이게. 경남에는. 이게 잘 붙어 있습니다.